네, 2020년 지방익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른 문제였죠. 선지 1번 보니까 단체 자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일단은 미국과 영국은 주민자치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단체자치 표현이 틀렸고요. 그리고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그러죠. 주민자치를. 제가 1번은 틀렸고요. 두 번째 선지가 맞죠. 주민자치의 개념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주로 개별적 수권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요. 단체 자치는 일정 지역 내에서 행정이 주민에 의해서 행해져야 함을 강조한다. 얘는 주민자치학이죠. 그리고 지방자치 실질적인 요소 이거 다 맞는 편이고요. 자, 네 번째 선제요. 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 사무를 처리한다는 행태를 뜻하며 법적 의미의 자치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정치적 의미 자체, 정치적 의미 자체.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제 1번 볼게요. 기관 통합형은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단일 기관에 기속시키는 거 맞죠? 영국의 의행을 예를 들 수 있다. 다 맞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의원 내각제가 발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뭐 중앙정치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맞죠. 근데 기관 통합이 맞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관 대립형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번 틀렸고요. 세 번째요. 기관 대립형은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고요. 맞는 내용이죠. 집행 기관의 장은 주로 의회 선임한다. 얘는 뒤에 쪽 내용은 기관 통합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집행 기관의 장, 단체장이죠. 주민이 직접 선출하죠. 의회랑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죠. 자, 3번 틀렸고요. 네 번째요. 위원회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와 참사의 이사회 형태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일단은 위원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관 대립형이 아니죠. 기관 통합형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또 무난하게 풀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제예요. 기관 이임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죠. 보건소 의원이냐 시군의 도세징수 등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같이 걸렸다. 이미 표현에서 기관 임사무가 아니라 단체 임사무죠. 자, 기관 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주로 걸린 사무죠. 두 번째요. 자치사무와 구별이 명확하다. 기관 임사무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사무 중에 20% 정도를 차지한다. 이 퍼센테이지는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현재는 기관 임사무하고 자치사무, 단체 임사무 간의 구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구분해놨지만 실제에 들어가서는 이 경계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요. 그 기관임 사무의 퍼센테이지도 현재 30%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고요. 세 번째요. 국가의 기관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소요된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교부한다. 왜냐하면 원래 국가 건데 지방자치단체에 집행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를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 볼게요. 단체임 사무에 비해서 자치적 처리 영역이 좁죠. 단체임 사무는 그래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이해관계 있고 비용도 같이 지불하기 때문에 이 재량 영역이랄까요? 이게 좀 넓을 텐데 자치적 처리 영역이 넓을 텐데 기관 임사는 국가에서 다 결정을 해서 단순히 집행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치적 스스로 결정할 부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좁다가 바른 표현이고요. 네 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단체 관계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장애 권한에 대해서 물어봤죠. 옳은 것은인데 선제 1번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대한 의결이라는 표현이 이미 지방자치단체 장애 권한이 아니죠. 의결은 지방의회에서 하죠. 지방의회 권한이고요. 두 번째,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얼마였죠? 1천만 원. 자, 틀렸고요. 세 번째가 맞는 내용이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서 자치사무를 하더라도 보고는 받을 수 있죠. 네 번째가 여러분 조금 고민하셨을 텐데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한다. 자, 소방서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야 지휘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방자치단체 나중에 근무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자치구 예를 들어서 동작구 안에는 소방 관련된 부서가 없어요. 근데 시도에는 소방본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각 소방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지휘 감독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소방기본부에 보시면
소방본부장 그리고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소방본부장이 시도 본부에 설치가 돼 있고 소방본부가 그 예하에 소방서들이 그 기초 자치단체별로 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문제요.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죠. 자, 선제 1번 보니까 비경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의 충족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처리 못하는 거죠. 그때는 광역자치단체가. 그 다음에 또 광역이 안 되면 중앙이. 얘는 비경합성의 원칙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죠. 사실 이런 문제 어떠죠? 선지끼리 단어랑 그 설명을 뒤바뀌어 놓은 경우 많죠. 선지 3번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해 서로 다투지 않아야 된다. 딱 보이죠. 1번하고 3번 위치를 바꿔놨어요. 자, 근데 기초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뭐 충분재정 원칙이나 이런 거 좀 되겠죠.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앞부분이 그 비경합성 원칙 내용이죠. 1, 3번이 위치가 바뀌었구나라고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이 있다는 것을 경제성의 원칙 또는 효율성의 원칙이라 한다. 경제성이나 원칙 또는 효율성의 원칙은 반대로 돼 있어요.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가 단체나 중앙정부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게 경제성의 원칙 또는 효율성의 원칙이에요. 특히 이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이나 중앙정부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위치가 바뀌어 설명이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2번 또 틀린 내용. 정답은 4번이죠. 포괄성의 원칙은 동쟁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줘야 되는 원칙 것을 뜻하고 있죠.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여섯 번째 문제요.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죠. 지방교부세 나왔죠. 선제 1번 지방자치단체가 격차를 완화하려는 재정균형화 기능을 수행한다. 맞죠?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살림살이 좋은 데는 안 주거나 조금만 주고요. 살림살이가 안 좋은 데는 많이 주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수평적인 재정조정 기능을 하고 있죠. 균형하라는 표현으로 여기 출제되었고요. 두 번째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보특부소 네 가지죠. 맞고요. 세 번째,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압교부하게 돼 있어요. 3번도 맞고요. 4번이 틀렸는데 보통교부세의 기준 재정 수익을 산정할 때는 기초 수입액은 지방세정 보통의 수입 총액의 80%죠. 100분의 80이죠. 80%를 반영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7번 문제요. 주민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였는데 선제 1번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 대상이나 청구 요건, 효력 등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이 문제는 이 선지는 이거죠. 주민투표법에 별도로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주민투표법에 상세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를 청구하지 않는 주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감사 청구를 먼저 해야 되죠.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중에서 감사 청구하는 것 중에서도 재무 관련된 것만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죠. 자, 그리고 2번도 틀렸고요. 선이 3번이요. 조례 제정 개표 청구는 주민 발안에 해당하죠. 그죠? 정답 3번 맞고요. 자, 그리고 4번이에요.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 8단계에는 회유는 비참여에 해당한다. 자,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두 문제 써봐야겠죠. 두 문자. MTICP죠. 제가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리는데 뭐 한글로 두 문자 하셔야 되는데 MT 뭐 조작 그 다음에 치유 이게 MT죠. ICP죠.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그리고 플라케이션 회유죠. 회유는 비참여가 아니라 형식적인 참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8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두 문자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PDC 이렇게 되죠. PDC. 여기 얘가 비참여고요. 비참여고 그리고 얘가 형식적 참여고 그리고 얘가 실질적 참여 혹은 주민 권력적 참여 이렇게 표현하죠. 자, 뭐 여러분들마다 이 두 문자 다르시겠지만 자, 그냥 영어로 이렇게 그 글자를 따서 하는 게 쉬울 것 같고 실제로는 그 비참여는 보통 형식적 참여가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두 개만 먼저 집중적으로 좀 단어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케이션이니까 회유는
형식적 참여죠. 여기 들어있죠. 자, 여덟 번째 문제. 여덟 번째 문제는 제가 아마 보자 정답 없음을 처리했을 거예요. 지방의 사무직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지방의회 사무 이제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지방의 의장은 별정직 공무에 대해서는 사무직원 임용권을 가진다. 이게 틀린 내용을 해서 과거에는 정답이 2번이었는데 이제는 맞아요. 별정직 공무에 대해서 지방의 의장이 임용권 가지죠. 왜냐? 이 올해 1월 13일, 2022년 1월 13일 이후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선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머지 3, 4번도 다 정답이 맞아요.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자, 8번이에요. 9번이에요. 지방 정부 간의 관계에 관한 로즈의 권력 의존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호 의존적인 행위자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정책 공동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건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얘는 좀 세모치고 넘어가고. 또 세 번째, 정부 간의 관계에서 교섭과 거래는 조직 간의 자원교환 과정의 일종을 이해한다. 그래서 부족한 서로 이제 상대방한테 나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한다고 하는 거죠. 정답 4번인데 지방 정부는 법률적인 자원, 정보 자원, 물리적 자원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했는데 제가 본 정보서적에는 물리적 자원의 표현보다는 보통 이제 조직 자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법률적 자원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 정부는 법률 자원과 재정적인 자원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고 지방 정부에서는 정보, 그죠? 정보랑 조직 자원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 자원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 문제예요. 지방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사실 뭐 정답 선지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선지는 좀 모르더라도 풀만한 문제였어요. 1번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초도 다 포함이 되죠. 기초 광역 단체장과 의원 선거 전부 다 정당 공천제가 적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로 시작했으나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었다. 현재도 중선거구제예요. 그래서 2명에서 4명 하나의 선거구당 2명에서 4명 선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대표위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20인데 나머지 시도는 100분의 10이죠. 10인데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만 별도로 20이 돼 있죠. 그래서 1, 2, 3 다 틀렸고요. 4번이 명확하죠. 현재 4번이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죠. 정답 4번이고요. 자, 11번째 문제요. 특행기관이죠.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행기관은 국가에서 이 효율적인 사무 집행을 위해서 지방에다가 설치해둔 기관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뭐 국토관리청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필요성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 1번 공공서비스 제공, 형평성 제공. 그래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설치해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동일한 서비스 제공하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경찰서를 가든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해요. 그래서 형평성 제고되고요. 두 번째, 광역적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 전국에 다 흩어놨기 때문에 특별한 특정 지역에만 특정 지역 사무만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적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방 분권의 촉진인데 지방 분권을 저해야죠. 국가기관에서 설치해뒀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서 설치를 해뒀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은 제고할 수 있죠. 딱 그 업무 특행기관은 그 업무만 수행을 하잖아요. 뭐 가령 세무서 같은 경우는 국세 관련된 업무만 다루기 때문에 행정 업무에서의 전문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제가 광역적 사무 처리 원활한 처리가 제가 달리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뭐 동작구면 동작구 관할 안에서만 사무를 처리하잖아요. 근데 특행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특행 기관들도 있어요. 뭐 유역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청이나 아니면 제가 방문했었던 낙동강 유역환경청 이런 데는 굉장히 관할구역이 넓어요.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 광역적인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12번째 문제예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그리 간단한 문제였는데 일단은 정답이 명확하죠. 이거 뭐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도 다 맞추실 만한 문제인데 임의 규정으로 강제력이 없는 게 아니죠. 주민 참여 예산제는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조건 일단 운영을 해야 되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했지만 지방의회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자, 나머지 뭐 내용도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시고요. 자, 13번째 문제예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사실 2번이 틀린지 알고 바로 고르셔야지 풀만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선지 1번은 쉽게 소거가 가능한데 교육감 임기 4년이고 계속직행이 3기 하나죠. 뭐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얘는 쉬운데 3, 4번이 살짝 좀 지엽적이긴 해요. 그래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의사가 협의해서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고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 정도인데 조금 알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선출하는 지금 교육감을 선출한 주민직선제는 2007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얘가 좀 명확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야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도 이제 지방자치법 그냥 그대로 물어보는 건데 행안부 장관은 시도의사 물론 시도의사도 공익상 필요하면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구성하다 공고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시구 및 자치구 의회 의장도 상호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전국 4대 협의체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 간의 모임,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들의 모임, 그리고 기초인 시군 자치구 단체장 모임, 그리고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 모임 4개예요. 그래서 4대 협의체를 했죠. 그래서 설립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소관 사공 일부를 위탁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따라 규약 정해야 돼요. 그리고 고시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위탁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 부담과 지출 방법은 규약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번째가 틀렸죠. 행정협의회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고 했지만 여기 행정협의회 회장과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들 중에서 그 규약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죠. 단체장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15번 문제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내놨죠. 선지 1번.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 조건 등을 특정하고 있어요. 국고보조금은 명확해요. 용도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칭 비율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100% 보조하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국가에서 일부 내고 지방에서 매칭해서 내게 돼 있죠. 그래서 50대 50이라든가 뭐 국가에서 70% 내고 지방에서 30% 낸다든가 다양한 사업마다 이 비율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보통 매칭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용도도 다 정해져 있어요. 가령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역 지자체에 뭐 그 주차장 공영 주차장을 뭐 확충한다. 그래서 이걸 공모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공모 신청을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당선이 되면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은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70% 보태줬어요. 그럼 그 돈 받은 70%는 다른 데 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확장하는 데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딱 공모에서 용도가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에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를 불러도 되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세가 아니라 광역시세죠. 특광역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죠. 그래서 도세죠, 도세.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세 번째, 자치구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시군 조정교부금도 이전 재원이라 했죠. 제가 기본세에서는 거의 제가 의전 재원을 표현했는데 이전 재원은 말 그대로 재원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남한테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그 의존 재원은 남한테 받는다는 의미에서 의존 재원이고요. 이전 재원은 그냥 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죠?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구 조정 교부금과 시군 조정 교부금 둘 다 이전 재원이 되는 거예요. 이전 재원. 교부세도 마찬가지겠죠. 교부세도 이전 재원이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이전해 주는 재원이잖아요. 넘겨주는 재원이잖아요.
받는 입장에서 이제 남한테 받는 거니까 의존제한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표현을 좀 다시 보시라고 다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정답은 3번이고 4번 선지도 명확하게 틀렸죠. 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시작 50일이죠. 30일이 아니라. 그리고 제출하면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되죠. 그래서 기초 같은 광역은 이제 50, 15고요. 기초 같은 경우는 40, 10이죠. 40일 전까지 제출하면 10일 전까지 의결을 해야 되죠. 자, 이거 다시 기억하시고요. 국가 뭐 행정학이긴 하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120일 전까지고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죠. 자, 이거 다시 기억해 보시고요. 자, 16번 문제. 사바스가 제시한 공공 서비스 4가지 공급 유형 중에 정부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공급하는 거. 유형 A하고 민간이 결정하고 스스로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 B로 묻는 문제였죠. 표를 뭐 보시면 알죠. 이거 사실 행정학 문제인데 정부가 결정 혹은 배열한단 말을 같단 말했죠. 그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생산하는 게 계약, 프랜차이즈, 보조금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이 스스로 결정도 하고 공급하는 거. 바우처부터 해서 시장, 자원봉사, 셀프 서비스 이런 게 있었죠. 둘 다 해당되는 게 1번밖에 없죠. 선지 1번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행정학 공부하셨어도 충분히 다 맞히실 만한 문제였고요. 자, 17번 문제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만 모두 고르면 모두. 행안부 장관 승인 필요한 거. 자, 지방채 중에 외채를 발행하려면은 지방의회 의결 받기 전에 행안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시도에서 지방 공사를 설립하려면 행안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 거 아니죠. 그냥 협의만 하면 되고요. 행정구의 명칭 변경하고 읍면동의 구역 변경. 행정구면 어디겠어요? 시에서 설치를 했겠죠. 수원시가 행정구 설치할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설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 그 행정구의 그 명칭 변경하고 읍면동의 구역 변경을 할 텐데 그 위에가 어디죠? 도죠, 도. 그죠? 시도겠죠, 시도. 광역지자체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이고요. 18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도를 달리하는 시구 및 자치구 장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이다 했을 때 1번만 명확하게 하시면 뭐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죠. 뒤에 건 수치가 좀 헷갈리시겠죠. 다 꼼꼼히 보셔야겠죠. 볼게요. 공무원 아닌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계획한다. 자, 이거 사실 수치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7명 이상의 출석을 계획하고요. 그리고 출석위원 가만 3분의 찬성을 의결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앙위도 지방분쟁위원회 간에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이죠. 11명. 위원 11명이 원래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로 가버렸죠. 자, 다른 위원회 거랑 수치를 막 섞어놔서 출제한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다. 사실 뭐 1번이 워낙 뭐 간단하고 명확한 선지였기 때문에 아마 크게 혼란은 없었을 것 같아요. 19번 문제요. 19번 문제. 지방자치단체 중에 수입원 중에 세외 수입을 했죠. 내 자주 재원 중에 세금 말고 지방세 말고 기타 등등 수입 말하는 거죠. 설명 옳은 것은인데 수입 연도별 안정성 균형성이 높다. 세외 수입은 말 그대로 부수입 세금 말고 수입들이니까 안정성과 균형성이 뭐 그 세외 수입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격에 따라 예를 들어 재산 매각을 했어. 그런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진 않겠죠. 매각한 그 순간에만 수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외 수입 종류에 따라서 안정성과 균형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수입의 근거나 종류 형태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외 수입 중에 재산 수입에는 재산 매각 수입과 재산 임대 수입이 있다. 전자가 임시적이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매각한 그 순간에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자가 죄송해요. 잠깐만요. 맞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임시 수입이고요. 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 임대 수익은 임대한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 수입이 들어오겠지. 아니면 뭐 10년 계약을 했다가 10년 동안 안정된 수입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경상적 수입이라 하죠. 경상적 수입이 이제 일정하게 들어온 수입을 경상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상적 수입이라 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세액 수입 중에 사용료란 했는데 사용료 개념하고 이제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 표현이 있죠. 여기.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지방자치법의 세액수입 종류에서 사용료는 특정 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 특정 공공시설을, 분담금 보면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그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제공한 서비스, 행정 서비스에서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공공시설이라는 표현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시면 개별적 특수한 이익을 누렸다. 그리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에 대해 표현을 좀 섞어놨어,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분담금 부분하고 이 수수료 부분하고 좀 일부 좀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4번, 3번 틀렸고요. 남은 4번이 맞는데, 서비스 여행 혼잡 방지와 자원절의 장점이 있죠. 세액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보통 매각할 때 말고는 특히 뭐 임대 수입이나 임대 재산 임대를 했다는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의 혼잡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공짜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원 절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죠.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자, 위원회 갑자기 물어봐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정법에 보면 27조에 지방재정부담심의회가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출제된 문제인데, 여러분들 뭐 특히나 지방자치론 공부하신 분들은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임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또 소속이 어디고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건 따로 위원회별로 따로 한번 수치를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나와버리면 이제 15였던가 11이었던가 옆에 것처럼 우리 문제조정위원회 것처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원회 관련 수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지막 전에 시험식 직전이라도 좀 정리를 좀 따로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0년 지방 7급 지방자치론 해설을 간단히 마쳤고요. 그러면 다음 해설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